여러분, 혹시 여성의 몸에는 숨겨진 스위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남성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스위치는 바로 클리토리스겠지. 하지만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클리토리스만 자극한다고 해서 여성의 몸이 폭포수처럼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쾌감의 문을 여는 스위치는 훨씬 더 깊고 섬세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부부를 상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성의 몸이 원하는 자극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분들이 관계 중에도 괜찮아 라며 미소 짓지만 속으로는 전혀 만족하지 못한 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은 부드러움과 리듬, 그리고 기다림에서 쾌감을 느끼는데 많은 남성들은 강하고 빠른 자극이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63세인 박준호 씨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점점 관계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속으로 이런 의문을 품었죠. 나는 왜 이렇게 애쓰는데 아내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진짜 이유는 준호 씨가 몰랐던 그 스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내의 몸이 원하는 자극과 남편이 주는 자극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이 숨겨진 스위치를 자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성의 골반이 반사적으로 떨리며 몸 전체가 마치 음악에 반응하듯 열립니다. 단순한 쾌감이 아니라 깊은 감정적 연결까지 만들어주는 특별한 경험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의 몸을 이해하려고 그 안에 숨어있는 감각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사랑은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섬세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스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고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다음 부분에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많은 남성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만족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애쓰는데도 아내의 마음과 몸이 열리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노력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성에 대한 지식이 젊은 시절의 경험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스킨십만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여성의 몸은 변화합니다. 호르몬이 줄어들고 민감도가 달라지며 심리적인 준비도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여전히 예전 방식만을 반복합니다. 그 결과 아내의 몸은 긴장하고 쾌감 대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65세 김도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점점 거부감을 보이더군요. 처음엔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제가 잘못된 방법을 계속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내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줄 모르고 올바른 자극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쾌감을 놓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기술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경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성의 몸이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볼까요? 다음 부분에서 그 이유를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제는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사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폐경이 가까워질수록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이로 인해 작은 자극에도 통증을 느낄 수 있고 예전처럼 쉽게 흥분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혈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민감한 부위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충분한 자극과 긴장이 풀리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여성들은 몸의 변화로 인해 자신감을 잃거나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예전 같지 않아서 창피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 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8세 신학수 씨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만지기만 해도 좋았어. 그런데 지금은 몸이 잘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더 부끄럽고 관계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어. 이렇듯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몸은 더 섬세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강한 자극으로는 절대 안 되고 심리적 안정과 부드러운 리듬,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여성들이 왜 이 변화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될까요? 다음 부분에서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불편하다면 말해주면 되잖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관계 중에 아파, 싫어, 아니라고 말하면 순간적으로 모든 감정이 사라질까 두려운 거죠. 특히 오랜 결혼 생활을 한 부부일수록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처 줄까 봐서입니다. 남편이 열심히 하는데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남편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을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성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여전히 꺼립니다. 이런 얘기는 부끄러운 거야. 아내는 참아야지 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6세 박미경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말하면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걱정됐어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점점 관계가 두려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침묵은 문제를 숨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불편함이 쌓이고 결국 아내는 신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문을 닫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대화가 기술보다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여성이 편안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안전한 분위기,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 준비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몸을 다시 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학적인 이해와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그 효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단순히 피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과 혈류, 호르몬이 동시에 반응할 때 비로소 쾌감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애무가 가져오는 과학적 효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혈액순환의 활성화입니다.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자극은 혈류를 촉진시켜 민감한 부위로 더 많은 혈액을 보내줍니다. 이로 인해 감각이 더욱 선명해지고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두 번째, 호르몬 분비의 변화입니다. 여성의 몸은 쾌감을 느낄 때 엔도르핀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엔도르핀은 행복감을 높이고 통증을 완화시키며 옥시토신은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극은 단순히 즐거움이 아니라 부부간의 애정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신경 반사의 작동입니다. 여성의 성감대에는 수천 개의 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날카로운 자극은 이 신경을 위축시키지만 부드럽고 일정한 리듬은 신경을 열어주고 전신으로 쾌감을 퍼뜨립니다. 예를 들어 64세의 윤재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왜 그렇게 긴장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천천히 호흡을 섞으면서 하니까 아내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눈을 감으면서 숨을 깊게 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아, 이게 바로 몸이 반응한다는 신호구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기술은 단순한 쾌감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로 접근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몸을 깨우는 첫걸음은
가장 바깥에 있는 대음순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부위를 그냥 지나치거나 가볍게 스치기만 하지만 사실 이곳은 심리적 긴장을 풀고 몸을 열게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핵심은 천천히 그리고 입술로만입니다. 혀를 사용하거나 강하게 누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마치 사랑을 속삭이듯 부드럽게 조용히 입술로만 키스해야 합니다. 이때 입술을 댔다가 떼었다가 하는 간격은 약 3초 정도가 적당합니다. 박준호 씨 62세는 처음엔 이 방법이 너무 단순해서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도해본 첫날 아내의 호흡이 평소보다 깊고 느려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아내가 눈을 감고 미묘하게 미소를 짓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뭔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빠른 키스는 자극이 아닌 긴장을 줍니다. 반대로 느리고 섬세한 키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 첫 단계만으로도 여성의 몸은 이미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두 번째 단계에서 더 깊어집니다. 이제 민감한 접합지대를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로 아내의 몸이 충분히 긴장을 풀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이 단계는 대음순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작은 음순과 클리토리스가 만나는 접합지대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신경이 아주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어 극도로 민감합니다. 잘못 자극하면 통증을 줄 수 있지만 올바르게 접근하면 여성의 몸 전체에 파동 같은 쾌감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혀끝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본능적으로 혀끝으로 콕콕 찌르지만 이는 날카로운 자극이 되어 긴장을 유발합니다. 대신 혀를 평평하게 펴고 옆면을 사용해 마치 아이스크림을 핥듯이 천천히 쓸어 올려야 합니다. 김도연 씨 65세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혀끝으로 빠르게 자극해야 아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내는 몸을 움츠리고 불편해 하더라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혀 옆면을 사용해 천천히 위로 쓸어 올리니까 아내가 처음으로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이게 진짜구나 하고 알았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와 리듬입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강하지도 않게 일정한 호흡과 함께 천천히 아내의 골반이 살짝 떠오르거나 숨이 깊어지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클리토리스 양옆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많은 남성들이 놓치고 가는 핵심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클리토리스를 공략할 때 정중앙만을 집중적으로 자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클리토리스 양옆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클리토리스를 시계로 본다면 3시와 9시 방향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곳에는 신경가지가 퍼져 있어 부드러운 자극만으로도 강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중앙을 세게 자극하면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혀끝을 아주 살짝 세워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려주는 것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3번, 반시계 방향으로 3번, 그리고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멈춤은 여성의 신경계를 다시 예민하게 만들고 더 큰 파동을 준비하게 합니다. 윤재호 씨, 64 세멜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자꾸 멈추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멈춘 직후 아내의 골반이 더 크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마다 허리를 젖히면서 거기야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부드러움과 리듬, 그리고 멈춤입니다. 강하게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마치 작은 악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숨결과 흡입의 리듬, 즉 입술과 호흡을 이용해 마지막 자극을 완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입술과 숨결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숨과 부드러운 흡입이 함께 어우러질 때
여성의 몸은 훨씬 더 깊게 반응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클리토리스를 입술로 감싸듯이 살짝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숨을 부하고 불어넣으면서 2초 멈추고 아주 살짝 흡입한 뒤 다시 2초 멈춥니다. 이 리듬을 반복하면 마치 파도처럼 부드러운 자극이 전달됩니다. 김도연 씨 65세 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을 불어넣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아내의 몸이 점점 더 이완되더니 다리가 살짝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야 라는 속삭임이 나왔을 때 제가 제대로 하고 있음을 알았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너무 세게 빨면 통증을 줄 수 있고 너무 약하면 감각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숨결과 흡입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왜 멈춤이 가장 큰 쾌감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바로 멈춤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아내가 좋아하는 반응을 보이면 더 빨리, 더 오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신경계는 남성과 다릅니다. 같은 자극이 계속 반복되면 오히려 둔감해지고 쾌감이 줄어듭니다. 멈춤의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잠시 멈추면 여성의 몸은 자극이 사라졌다고 인식하고 다시 더 큰 반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멈춘 뒤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파동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윤재호 씨 64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멈추면 아내가 실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멈춘 직후 아내의 호흡이 더 거칠어지고 몸이 기대하듯 떨리더라고요. 그때 천천히 다시 시작하니 아내가 갑자기 허리를 젖히며 계속해줘 라고 하더군요. 멈춤의 타이밍은 보통 최소 10초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멈추는 동안 손이나 입술을 완전히 떼지 말고 살짝 닿아 있는 정도로 유지해주면 심리적인 연결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여성의 몸은 이미 쾌감의 정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5단계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준호 씨 67세면은 오랜 세월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점점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반응이 없고 오히려 긴장하거나 다리를 오므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알려준 5단계 중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실천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음순 바깥쪽의 입술로만 천천히 키스하면서 아내의 호흡을 관찰했죠. 2분쯤 지나자 아내의 호흡이 조금씩 깊어지고 얼굴 근육이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접합지대를 혀 옆면으로 천천히 쓸어주자 아내가 처음으로 하는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그 순간 준호 씨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주 뒤 준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이제는 먼저 다리를 벌리고 계속해줘 라고 해요. 이런 말은 결혼 30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이 사례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변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두 번째 성공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성호 씨 68세는 아내와의 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항상 빨리, 세게, 그리고 혀 끝으로 자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에서 그렇게 보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늘 긴장했고 결국은 관계 자체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조언했습니다. 혀 끝으로 콕콕 찌르는 대신 혀 옆면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빠르게 하지 말고 숨결을 섞어 천천히 하세요. 중간중간 멈춤을 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성호 씨는 그날 바로 실천했습니다. 첫날은 서툴렀지만 아내의 반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아내가 허리를 살짝 젖히며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몇 주 후 성호 씨는 저를 찾아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저한테 왜 멈춰? 계속해줘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평생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를 꼭 안으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이 사례는 기다림과 멈춤이 얼마나 큰 쾌감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욱 감동적인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신학수 씨 71세는 아내가 폐경한 이후로 20년 가까이 관계를 피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그런 거 하지 마 라고만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더 천천히, 더 따뜻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허벅지 안쪽부터 입술로 키스하고 클리토리스는 혀를 살짝 얹은 채 5초간 멈춰보세요. 강한 자극은 절대 금지입니다. 신학수 씨는 조언을 따라했습니다. 첫날 아내는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아내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내가 울었습니다. 여보, 이런 느낌 정말 오래간만이야. 고마워. 신학수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 사례는 나이가 들면 끝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오히려 섬세한 접근이 더 큰 감동과 쾌감을 불러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와 그 해결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몇 가지 공통된 실수를 반복합니다. 첫째,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조금 반응한다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긴장감이 사라지고 쾌감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각 단계마다 최소 2분에서 3분은 머물러야 합니다. 둘째, 혀끝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혀끝으로 콕콕 찌르면 여성에게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혀의 옆면을 사용해 부드럽게 쓸어주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셋째, 같은 리듬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패턴만 유지하면 여성의 신경계는 둔감해집니다. 속도와 압박감을 바꾸며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넷째, 멈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멈추면 흐름이 끊길까 걱정하지만 오히려 잠깐의 멈춤이 다음 파동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이 4가지 실수를 교정하면 여성의 몸은 전혀 새로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여성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긍정적 신호부터 볼까요? 첫째, 호흡이 깊어집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기 시작하면 몸이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처음에는 오므리던 다리가 점점 힘을 빼면서 살짝 벌어지면 만족감이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작은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또는 아와 같은 작은 소리도 이미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골반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무의식적으로 골반을 위로 미는 동작은 더 해달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머리나 어깨를 잡습니다. 이건 명확한 초대의 신호입니다. 반면에 주의해야 할 신호는 몸을 경직시키거나 다리를 꽉 오므리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행동입니다. 이런 경우 즉시 멈추거나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성을 만족시키는 것은 기술만이 아니라 신호를 읽고 그에 맞춰 반응하는 세심함입니다. 이 감각을 익히면 부부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과 배려의 언어였습니다. 여성의 몸은 정직합니다. 작은 변화, 미세한 신의 귀 기울이면 부부 관계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방법을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아내를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그 마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부부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웃음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